네, 일단 강수환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강수환TV 갈차장 때문에 제가 가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수산이가 이랬다 저랬다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엉망진창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슈퍼챗이라는 강수환의 말이 진리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이랬다 저랬다 방송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볼 것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 진실방송 시청자분들과 강수환TV 시청자분들께 하나 그냥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국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도도 될 것 같은데 기자들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런데 변론기일 마지막이었고, 사실 처음부터 그 조국 정경심, 그 일당들에 대한 형사사건, 그 항소심이든 뭐든 다 끝까지 판결 선고되고 나서 그 판결문 문서송부 촉탁 전부 다 해서 민사소송 선배가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랬는데, 재판부에서 저도 많이 하는 주장인데요. 그 형사상 범죄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는 별개다라는 취지로 일단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12월 21일 날 오전 10시 선고기일 잡혔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변론기일이어서 재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 그 집단 소송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손배 청구인데요. 우리나라에선 통상적으로 이런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였던 조국 장관이 정말 숱한 거짓말을 한 것이 이미 다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굉장한 정치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여러 가지 소송 비용에 관한 문제 등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기존 판례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별도로 판단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고 측 변호사는 사실상 조국의 거짓말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적 고통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피고 조국이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고 도의적으로 정말 책임을 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인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치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이 사건 우리나라에서는 참 인정되기 어려운 소송인 것을 주지의 사실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고 원고 소송인단을 모집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만원의 행복으로 시작한 이 사건 선고기일이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잡혀있고, 그 전에 참고서면 형태로 현재까지 조국 일가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총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네.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소장에 한 10가지 넘게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인사청문회, 조국 법무장관 2019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다들 기억하시죠? 인사청문회 자체에서는 허위 발언을 하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있으니, 그 전에 국민청문회라는 형태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발언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했던 표창장 위조 부분이나 포링크 관련된 펀드, 사모펀드, 그리고 운동학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아들, 딸 입시 비리, 논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대부분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019년 정말 탄탄대로를 걷던 문재인 정권이 정말 조국 사태로 인해서 크게 휘청였고, 사실상 지금 정권 교체에 이른 1등 공신은 조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거짓말들이 주로 이제 청구 원인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는 점은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재판에서 대부분 밝혀졌고 그 부분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판례가 혹시나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소재기할 때 그 인터뷰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소송인단을 모집을 해서 5천만 원, 1억이었나? 라고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들은 1심에서 바로 기각됐고 항소심도 기각이 됐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관련 판례들 이게 이제 보통 불법행위에서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가해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발생 그리고 이 손해와 가해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이 돼야 되고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불법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 부분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그 곽상원 변호사가 소송인단 모집해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께 제기했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보더라도 기각될 것이 거의 뭐 확실한 사건이었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우리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10,000원의 행복으로 우리 해보자 해서 부가세 포함 11,000원씩 받아서 서민 외 1,617명의 소송인단이 사실상 패소가 예측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재기를 봤을 때 이게 부적법 각하가 돼버리면 본안에서 판단도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까지 이를 수 있느냐 여부를 사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판례를 봤을 때 부적법 각하될 일은 전혀 없겠구나.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송인단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패소할 경우 네.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소송 비용을 네. 누가 부담합니까? 원고들 부담이고 10,000원의 행복으로 그 최소 부담할 비용에 제 돈을 조금 일부 보태서 물어줄 생각이에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그런데 속가랑 이런 거 계산하면 조금 제 돈을 보태야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오늘 재판부에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실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결은 기계적으로 통상 이루어지지만 판사들 직권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각자 부담 형태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이상입니다. 네네네. 네. 본안 소송 재판부가 결정이 되어 있다. 재판부가 네. 지금 재판부. 네, 재판부 여기 지금 여기가 몇 부냐? 네, 몇 분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19 민사부. 네, 19 민사부. 네. 이상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